네, 이제는 사전투표 참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당일투표하고 다릅니다. 예. 일단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신분 확인이나 투표용지 발급 이런 것이 다 전산 시스템, 기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신분 확인, 본인 그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 확인기고요. 그 다음에 명부 단말기라고 해서 노트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투표용지 발급기. 예, 우리 음식점 가면은 이렇게 롤 프린터처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 날도 사전투표 참관인은 5시까지 가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5시 20분까지는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시 30분 정도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참관하시고 관련된 사진을 찍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시 30분 정도에 어떤 것이 있냐면 명부 단말기라고 해서 노트북이 있어요. 이거는 신분증 확인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명부 단말기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발급하는 개수, 명부 단말기로 보여지게 돼서 노트북이 그 전날에 이렇게 봉인을 하거든요. 전날에 테스트하고 봉인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봉인지가 그 전날 그대로인지 이것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투표지 발급이 제로여야 되겠죠. 예, 처음부터 뭐 100장이든 뭐 1000장이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제로로 세팅되어 있는지 이걸 보고요. 명부 단말기를 열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 초기화가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요거 투표용지 발급기는 이렇게 프린터, 롤 프린터인데요. 여기에서는 투표용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관내 선거인 하는 사람들의 그 회송용 봉투에 찍는 그 라벨지도 출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용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언제 하냐면 전날에요. 전날. 그래서 그런 전날 하는 거, 전날 하고 나서 그 이제 더 이상 그 밤에 이 투표용지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인지를 이렇게 봉인하거든요. 이렇게 막 여기 들떠 있죠. 이런 거. 이거 안 됩니다. 꽉 봉인을 해야 되고요. 사전 투표하기 전날부터 이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갔다 하더라도 그 사전투표 하시는 분, 사전투표 참관인은 5시까지 가셔서 이 상태가, 봉인 상태가 그대로인지, 그러면 전날 가신 분이 아마 봉인지를 사진을 찍어서 그 그룹방에다가 공유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맞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사인한 게 틀리거나 아니면 이제 봉인지가 훼손됐거나 여기 투표용지 발급기에 그 봉인 훼손된 그런 자국이 있으면 이거는 뜯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인지도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다 설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관위가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CCTV가 다 없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이렇게 이제 그 꽃갈 모양 뭐 이런 것처럼 CCTV가 다 가려져 있고, 근데 당일 투표는 안 그래요. 사전 투표만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특수봉인지, 예, 이런 것도 이제 까만색으로 서명한 자기 인식할 수 없도록 그렇게 까만색으로 바꿔놨습니다.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다른 점, 가장 큰 거는 사전 투표소에서는 종이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투표지도 일련 번호 당일 투표에서는 찢었잖아요. 절취선이 있어서 종이 증거가 남는데 사전투표는 이게 하나도 없습니다. CCTV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참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국정원에서 작년 10월 10일 날 선관위 시스템이 투표 개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관리를 다 전산적으로 하는데 이걸 그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킹을 해봤더니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이 해킹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쳤는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선관위가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그대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계속 투표를 하고 있죠. 이번에 4.10 총선도 그렇고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전국의 투표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전투표 수, 사전투표한 투표지 수하고 선거인 수, 투표한 사람 수 비교해봤거든요. 사람하고 투표지가 숫자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국에 92%가 틀립니다. 예,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관내 사전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구가 254개 지역구인데 233곳이 틀려요. 맞는 곳은 21곳밖에 안 돼요. 92%가 이렇게 틀린, 예, 서로 불일치한, 신뢰할 수 없는 게 사전투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선거한 사람하고 투표지하고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결과조차도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당일 투표에서 승리한데 이제 빨간색은 국민의힘,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표시했는데,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국민의힘이 135개 선거구에서 이겼는데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42개밖에 못 이겼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당일 투표에는 110개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203개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그거는 사실은 우리 통계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 아니면 진짜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좀 비상식적인, 예, 이상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27%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1, 2% 나도 이게 크다고 하는데 27%포인트가 차이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당일 투표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10군데밖에, 예, 이기지 않았고 사전투표에서 203개 이겼기 때문에 180석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참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투표함 정확하게 봉인했는가, 그 다음에 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를 카운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전투표함이 얼마나 이상한지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사전투표 날 5시 30분까지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시까지 가시라는 겁니다. 투표함에 안에 뭐가 있는지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관내 사전 투표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전 투표하면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거든요. 근데 관내라고 하는 것은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 종로구에서 투표하면 그건 관내입니다. 근데 종로구에 사신 분이 강남구에서 투표하면 이것은 관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구에, 그 선거구에서 투표하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관외 사전 투표라고 하거든요. 근데 투표함이 달라요. 서로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관내 사전 투표는 행랑식이에요. 여기 까맣게 보이죠? 그리고 관외 사전 투표는 이렇게 그냥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박스입니다. 예. 여기는 그 관내 사전 투표는 행랑식이다. 예요. 그래서 행랑식이 뭐냐? 요렇게 부직포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는 서 있지 못하니까 관내 사전투표 받침대라고 하는 투표함 밑받침대랑 비슷하게 생긴 걸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선거인들은 모르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보죠. 근데 이렇게 투표함이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투표함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투표가 시작하기 전에 투표함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다라고 이제 확인됐으면 이제는 이제 투표함을 이제 뚜껑을 닫겠죠. 그리고 거기 아무도 그 옆으로 투표지를 못 넣도록 자물쇠를 이렇게 잠굽니다. 이렇게. 이걸 자물쇠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잠그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투표함이냐면 관외 사전투표함이에요.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렇게 이 찌글찌글한 이 부직포 같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차이가 뭐냐면 이 투표함 봉쇄가 엄청 중요하고 봉인지를 붙이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뚜껑하고 이 바닥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뚜껑하고, 예,
뚜껑하고 요 사이에 있어요. 이게 봉쇄하는 게. 예. 지금 이거 봉인지를 붙였다 뗀 자국이거든요. 이게 까만 거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봉쇄를 하잖아요. 요 부분만 여기 있는 자물쇠를 싹 빼면 이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딱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럼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 봉인지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관내 사전 투표함은 밑에까지 붙이지 못하도록 아예 지침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건 왼쪽은 관내 사전 투표함 행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인지가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예, 밑에 받침대까지 되어 있지 않아요. 관외 사전 투표는 받침대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밑에 받침대까지 봉인지 붙이도록 해야 될까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선관위가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행랑식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밑에 받침대까지 왜 봉인하지 않는지,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선관위가.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선관위에게 그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위에 자물쇠, 자물쇠 부분에 틈이 안 생기도록 봉인지를 빡빡하게 다 틈이 안 생기도록 붙이도록 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쪽에 잠금, 이걸 뺐을 때 그냥 무조건 열리거든요. 잠금만 빼면.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사전투표함인데요. 여기 밑에 받침하고 봉인이 연결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부분에 자물쇠만 열리면 그 밑에가 그냥 무조건 딱 열린다고요. 자, 이거 보시죠. 여기 자물쇠만 딱 빼면 밑에가 그냥 투표함이 확 열려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봉인지를 잘 붙여야 되겠죠. 물론 봉인지가 붙였다 떨어지면 훼손 그 표시가 나는지도 봐야 되겠죠. 요거는 제가 사전투표함 보관소로 찍은 거예요. 자, 여기가 이게 사전투표함입니다. 네, 제가 동그라미 한 부분을, 잘 보이시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 이 봉인지를 보면 이게 굴곡이 있으면 굴곡이 있는 데에 틈이 안 생기도록 빡빡하게 붙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하고 밑에만, 그리고 중간에 자물쇠 부분이 이렇게 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물쇠만 싹 빼면 밑에는 그냥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함 갈고 새로운 투표함 넣어도 이거 모르도록.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딱 그냥 위에 붙이고 자물쇠만 딱 넣어주면 완벽하게 봉인지를 뜯지 않아도 밑에 있는 투표함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관하실 때는, 이거 붙일 때는 틈새가 없도록 딱딱딱 다 꽉꽉 붙여라. 그 다음에 옆에 자물쇠 부분이 신기한 게 봉인지가 꼭 자물쇠 끝에 부분까지 다 붙이도록 안 돼 있단 말이죠. 2개 붙여도 될 텐데. 그래서 꽉꽉꽉꽉 붙이도록, 예. 여러분들은 참관하시면서 틈새 없이, 이게 공간이 없이 꽉꽉 붙이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시고, 붙인 다음에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표록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록 기재한 거, 이런 것도, 예, 여기 뚜껑에 있는, 홀로그램에 있는 투표함의 뚜껑, 그 다음에 여기 참관인들 이런 내용들 다 쓰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투표록까지는 촬영하실 수 있어요. 예, 촬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표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죠. 기표소에 들어가서 또 내외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표 용구, 이렇게 기표 도장이 잘 찍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시고, 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표소의 가림막, 그것도 좀 내려달라고, 예,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투표 완료 준비가 되면 5시 40분이면 투표 준비 완료, 이렇게 이제 그 단말기에 클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부 단말기에 초기화된 부분, 이것도 이제 사진을 찍으시고, 예. 만약에 안 찍게 방해하면은 안 찍지 말라고 하시면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냥 보신 것을 그냥 녹음하시면 됩니다. 음성으로. 지금 저기 단말기를 보는데 누구누구 투표 관리관이 못 보게 했다. 근데 현재 그 화면은
모는 몇 명, 모는 몇 명, 뭐 아니면 뭐 불러주는 대로 저기 이렇게 몇 명이라고 하더라. 이렇게만 음성으로 그 기록을 남기시면 됩니다.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되면 이제 선거인을 이제 구분을 해서 두 줄로 세워지게 됩니다. 관내, 관외. 관내, 관외.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두 줄로 있게 돼요. 여기 출입구에 관내줄, 이렇게 해서 관내줄 해가지고 사전투표와 저기 투표용지를 이제 받아서 기표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관외줄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표 참관인석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양쪽에 투표함을 다 이제 투표함을 넣는 거를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되거든요. 몇 개의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지. 여기 오른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표 발급기도 여러 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카운트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투표함에 몇 개의 투표지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되는데, 이 관람인석 자체가 잘 보이는 곳을 확보를 하시고 선점을 하셔야 되니까 일찍 가셔서 그 자리를 확보를 하시라는 거죠. 참관하시면 알겠지만 참관을 알바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참관인 중에는 선관위가 고용한 참관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관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가셔서 그분들하고 좀 상황 봐서 좀 우리랑 그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들하고 롤을 나눠서, 그럼 당신이 뭐 관내 사전투표를 함을 체크해라. 나는 관내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어떤 특정 후보로 들어가시는 그 두 명씩 들어가실 텐데, 2명 들어가시면 각각 그걸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눠주면 그 인원이 충분하진 않아서 그것도 걱정이긴 한데, 체력이 되시는 분은 아예 12시간을 다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래야지만 이 사전투표자 수, 이걸 정확하게 셀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관인석을 잘 보이는 곳으로 배정해 달라고 하고, 그 위치를 먼저 선점하셔서 앉으시라. 그리고 이제 발을 정자로 써서 그 투표함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수를 계산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투표관리관에게 시간 단위로 나한테 좀 몇 명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분은 좋고, 안 해주시면 맨 마지막에 마감할 때 투표록에 기록을 하거든요. 그 기록하는 거 사진 찍고, 내가 카운트한 거 사진 찍어서 차이가 나는 거 그것만 확인해서 그냥 사진 찍고 이의제기서를 쓰셔 제출하시고, 요 사항을 부방대나 아니면 이제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본인 확인기라고 자기 신분증을 스캔합니다. 그러면 여기 명부 단말기 노트북에서 이 사람의 신분이 이제 확인이 되죠. 그러면 이 신분 이제 확인된 정보를 갖고 이제 그 신분증 갖고 온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선거인이 사전투표 관리관 또는 사무원이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때 확인할 때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끝자리 3개, 주소, 요거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시 생년월일, 성별, 보면 되겠어요. 생년월일, 주민번호 끝자리 3자리, 그 다음에 주소. 요거를 확인했는데 그거를 만약에 선거 사무원이 안 한다. 그러면 확인해 주세요. 라고 시정 요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표용지를 발급받게 되면 여기 사인을 하거나 이제 우무인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손도장을 여기 찍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인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투표지를 받는데 관내 사전 투표인 경우에는 우편 봉투를 안 줘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냥 투표지만 받아서 기표한 다음에 투입구에 이거 투표지를 넣고,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인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를 줘요. 그냥 우체국으로 가서 다시 그 관할 선거구에다가 보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투표용지하고 회송용 봉투를 이제 같이 주게 되면 요걸 2개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붙인 다음에 기표한 다음에 그
투표지를 회송용 봉지에 넣고 그 다음에 투표함에다 이렇게 넣게 됩니다. 투표용지가 달라요. 투표용지가 달라요.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당일 투표죠. 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절취해요. 근데 사전 투표는 바코드, 지난번에 이렇게 QR코드였는데 이걸 바코드로 바꿨어요. QR코드. 근데 바코드를 찍어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밑에 숫자가 없어요. 일련 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관을 완전히 이런 야바위꾼도 이런 야바위꾼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 바코드를 본다고 이게 숫자가 몇인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기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대거나 스캐너를 통해서 이 숫자를 알거든요. 과자 봉지에도 있는 이 숫자를 왜 안 넣는지. 그리고 이것도 절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투표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국민들을 괴롭게 하는 사전투표 제도는 없애져야 됩니다. 불신이 이제 가득한. 이제 검증할 수 없도록 아예 만들어놨죠. 증거도 CCTV도 아예 그냥 가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사전투표소에서는 촬영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곳이 딱 하나 있어요.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기표소 내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표지, 투표용지는 촬영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이거 왜 촬영했냐, 뭐 했냐, 투표록에 기록해도 돼요. 그쪽에. 나는 이렇게 이상이 있어서 했다, 얘기만 하면 되는데, 법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제재를 가하려면,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제재를 가하려면 법에 있어야 돼요. 법에는 딱 어떻게 돼 있냐면,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지는, 그러니까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요. 투표소에서는 촬영이 돼요. 근데 촬영할까봐 자꾸 CCTV도 가리고 하는데, 하여튼 요건 법에는,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왜 사전투표자 수를 체크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4.10 총선 때에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 1시간 만에 44%나 부풀려졌어요. 이거. 처음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관리관 자체들이 조작하는 세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도 선량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직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선관위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제가 세겠습니다. 1시간마다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100명 단위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말이 잘 되면 그렇게 하시고,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몇 명이에요 정도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대답 안 해주면 투표용지 몇 개 발급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여러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발급되니까 단말기에 나오는 숫자밖에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말기에 나오는 숫자하고 내가 투표함에 넣는 투표지 숫자랑 비교했을 때 틀리다 그러면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알려주면 사람들이 참관인들도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거를 딱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런 맷집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좀 샤이하다. 좀 부끄럽다. 그러면 그냥 꿋꿋이 그냥 발을 정자 쓰시고 맨 마지막에 다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록에 기록될 때 그거 사진 찍어서 나랑 차이가 있다 정도만. 여기 이제 성북구에 있으신 분은 투표 참관인인데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어요. 내가 이게 7시부터 해봤더니 나는 몇 표인데 서버는 얼마더라. 그래갖고 이렇게 요 표까지 해서 그래서 나는 이게 부풀려졌다. 전체 5점만 85표가 부풀려졌다. 그래서 그 성동구 선관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의제기서 쓰고 제출할 때는 사진 찍어야 되겠죠? 사진 찍어서 이제 제출하고. 이거 찢어버리는 사람 있어요? 그 문서 손괴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찢어버리면은 그건 나중에 이제 고소고발하면 됩니다. 최근에 고소한 곳도 있습니다. 대구 남구에 8시에 44% 됐다. 이것도 이제 이제 개수지라고 해서 이거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발표한 시간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음성으로 남기는 것도 기록이 되거든요. 이제 몇 시 몇 분인데 지금 나는 개수했는데 몇 표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발급 수는 단말기상엔 몇 표다. 몇 표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녹음이 되니까 녹음된 것만으로도 증거가 됩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상한 상황이니까 이의제기서 제시하고 이 부분은 같이 이제 부방대나 단톡방에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투표가 마감이 되면 6시 정각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전에 10분 후에 투표 마감이 됩니다. 예고하고 거기 계신 분들 대기표를 이제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전투표소 입구를 이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상한 투표지들이 들어오는지 누군가 뭐 큰 쇼핑백이나 아니면 백을 갖고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이때부터 아주 긴장하시고 보셔야 돼요. 투표지가 어디서 이제 투입이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명부 단말기 딱 가셔가지고 요거에 지금 현재 투표 마감 때 관내 몇 부가 발급돼 있는지를 사진을 찍게 해달라. 만약에 못 찍게 하겠다 그러면은 싸우지 마시고 나중에 사전투표로 작성하거든요. 여기에는 요거 보고 쓰도록 돼 있어요. 요거를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참관인으로서 찍을 수 있거든요. 투표하는 시간 내에는 사고가 있을 때는 촬영하지만 투표하기 전과 투표 시간 후에 이때는 다 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사전투표로 여기 서명하고 뭐 간인하고 투표 마감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 사전투표할 때 있었던 그런 뭐 사고들 뭐 특이한 사항들 이런 거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그걸 사진을 다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개수한 숫자하고 발표한 숫자가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의제기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당일 투표처럼 이제 마무리하겠죠. 투표함 닫고 잠금핀을 구멍에 넣고 봉인지를 붙이고 그다음에 사인을 하고 봉인지 붙인 다음에 꼭 사인을 하셔야 돼요. 붙일 때 위에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사인할 때도 사전투표 참관인에게 사인할 사람을 후보별로 한 명씩 시청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희망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외 투표인 경우에는 관내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데 관외인 경우에는 어떻게 우체국으로 요거를 보냅니다. 매일 그러니까 1일차 밤 끝나고 마감 때도 보내고 2일차 마감 때도 보냅니다. 이때는 이제 관내 선거인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말기에 나온 숫자하고 그 다음에 회송용 봉투 세거든요. 요 숫자하고 같은지. 그래서 이거 일일이 세고 하는 것도 다 우리는 만지면 안 돼요. 참관인들은 뭐 이런 거 다 손으로 댈 수 없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는데 확인하는 동안에 투표 그 봉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사전투표소에서 발급기가 어디에서 직접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부풀린다라고 의심을 하는데 부풀릴 때는 숫자를 부풀렸다. 사람이 투표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100장인데 여기 단말기에는 120장이라고 찍혔다. 그럼 20장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넣을 수 있는 그 시간은 투표 마감할 때 아니면 회송용 봉투 여기 셀 때 이때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셔야 되죠. 어디에서 투표함들이 들어올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관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이제 좀 보시면서 이상한 데는 한번 좀 주변을 좀 사진 찍고 한번 보셔요. 네, 보셔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함 이제 개함했을 때 이상한 거 또 이거 다 특이사항을 투표록에 적거든요. 관내 사전 투표함에서 나온 회송용 봉투 수가 발급 수보다 적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죠? 누가 가져갔나? 근데 그런 걸 다 참관인들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일치하지 않는 게 너무 많다고요. 사전투표 제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 매의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이틀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6시에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또 하기 전 요 사이 동안에 또 투표용지를 발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인을 합니다. 또 투표용지를 이제 봉인지를 붙이고요. 이때도 이제 붙이는 작업, 명부 단말기, 그 다음에 발급기 이렇게 봉인지 붙일 때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봉인지 붙일 때 봉인지 부분에 분명히 그 전날 붙였다가 떼면은 봉인 자국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란 거 이런 거는 완전히 그 포스트잇이에요. 3M. 붙였다 떼도 아무런 저거 안 나왔는데 까만 거로 바꿨을 때 이렇게 남는 장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봉인지가 쪘다 붙였을 때 홀로그램이 안 생긴다. 훼손이라고 표시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의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진도 찍어서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 이틀 동안 다 끝났어요. 사전투표가. 그러면 이제 이틀째 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냐면 투표함을 이제 또 인계를 해야 돼요. 이 투표함은 어디로 가느냐?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그 개표할 때까지는 선관위 사무소로 갑니다. 예, 이때도 인수인계할 사람 손 들면 그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선관위에서 그 투표함 보관할 때, 요때는 우리가 계속 감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투표함이 거기 집어넣을 때, 그리고 그 문에 봉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이거는 반드시 나 하겠다. 이렇게 좀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탑승자를 선정할 때 하겠다라고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차에다가 이걸 적재를 하게 됩니다. 투표함. 사전투표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부직포로. 그리고 당일 투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는 없죠. 관내 사전 투표는 어디로 가 있어요? 우체국으로.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뉘는 거야. 한 파트는 사전 투표함은 선관위 사무실로, 관내 사전 투표함은 우체국으로. 그래서 우체국으로 갔을 때 우체국이 이제 그 해당되는 선거구로 이제 우편이 가겠죠. 일단은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소로 가시는 게 더 우선합니다. 만약에 2명이 없다 그러면 꼭 해야 된다면 관내 사전 투표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정리해 보면 투표하기 전에 장치 설정하고 투표 완료가 되면 투표 개시하고 투표 진행하고 투표 마감되면 이제 우체국으로 가는데 더 중요한 건 사전 투표함 보관소다. 예. 사전 투표함 보관소 가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이 사전 투표함 보관소에 우리가 사전 투표함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보관소 이제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스트를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문에다가 사전 투표함을 이제 그 집어넣고 밖에서 이렇게 봉인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CCTV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서울 선관위 앞에서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여준다고요. 서울 선관위 앞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안에까지 집어넣는 거.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는 CCTV가 들어가 있고, 물론 화면 조작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함이 사전투표함 보관소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보관소의 문을 봉인을 제대로 하는 거. 여기까지 하는 거. 그것이 참관인으로서의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CCTV로 이거는 사전투표, 여기는 사전투표 소집, 사전투표함 보관소, 여기는 이제 관내 우편투표함 보관소예요. 예, 같은 곳인데 방이 달라요. 사전투표함 보관소는 딱 집어넣으면 개표일까지 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관내 사전투표 함인도 허술하고 뚜껑도 허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도록 여러분들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그 창문 밖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선관위까지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문이거든요. 요 문에 요렇게
예, 봉인지를 붙이라는 거예요. 봉인지. 여기 보면 까맣까맣한 거 있죠.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붙였다 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한 보관소 가면 이거 없이 다 지워라.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뭐 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사진 찍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개표소까지, 개표일까지. 여기 중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멀리서 찍고, 예,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가까이서 봉인지를 찍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이름이 서명이 보이도록. 이 세 사람이 선관위 직원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정당에 있는 각각 대표였는데 이번은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멀리서 하나 찍고 가까이서 하나 찍고, 예, 요거까지 찍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개표 참관하실 분, 개표 참관하실 분에게 이것을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개표 참관하실 분은 사전에 개표소까지 이 투표, 관내 사전투표함이 있는 곳에 와서 이걸 또 이동하는 그런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봉인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거 사진 찍어서 넘겨주는 것까지. 그것이 2일차 사전투표 참관인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저는 관내 사전투표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뭐예요? 관외 사전투표인 파트거든요. 관외 사전투표는 이제 문제가 많죠. 이거 우리가 은평구 선관위 부분이었고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왜 의심을 많이 했냐면 이제 우편 투표는 이틀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투표는 이틀 동안 하고 마감 시마다 우체국으로 그걸 넘겨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 4일, 5일 동안에 저기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이라면 서울시 요 안에서 이렇게 이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온다고요. 여기 선관위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보면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저기 우편 투표가 관외 사전 투표인 경우, 예. 그렇게 오게 되면 이 관외 사전 투표를 우편함에 넣는데 그 넣는 과정이 우리가 봉인을 붙였다는 얘기는 한번 붙인 것은 개표소에서만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긴 어떻게 했냐면 올 때마다 이걸 분산해가지고 10개 투표지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나눠 놔요. 또 두 번째 오면은 또 다 봉인지 뜯고 또 10개 투표지에다가 나눠 놓고 세 번째 오면 또 다 봉인지 뜯고 10개로 나눠 놓고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 다 채우고 봉인 붙이면 그 다음에 이건 쓰면 안 되죠. 띄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해야 된다. 관외 사전 투표 더 이상 있죠. 관내 사전 투표보다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있는 봉인지를 잘 찍어준 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개표소에서 이게 뭐 뜯겨졌는지 여기에 뭐 훼손됐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 참관에 대해서 마무리했어요. 예.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은 뭐가 있냐면 사전투표 하는 날 아침에 가서 일찍 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되신 분은 그리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맡겠다 이런 사명이 있으신 분은 전날 10월 10일 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는데 연락이 안 오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하셔서 어디에서 미리 장비 테스트하냐 이런 걸 물어보신 다음에 거기 가셔가지고 시간하고 장소를 확인하셔서 가셔서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 예, 투표용지, 라벨, 주소 라벨 이거 시험 출력하는 거 촬영하고 제대로 되는지, 예, 모의 시험하고 명부 단말기에서 투표용지 발급수 확인하는 거, 예, 명부 단말기랑 노트북에 내용이 제대로 표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발급기, 명부 단말기 이거 봉쇄할 때. 같이 사인하셔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 보면 내가 사인하고 그대로 있는 게 있느냐 그럼 밤새 안녕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테스트하고 또 중요한 게 봉인지 테스트 그때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훼손 안 되는 봉인지인지, 예, 그러면 이제 성능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문제 있다라고 이의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투표함에 붙였다 떼보고, 그 다음에 여기 봉인지 명부 단말기에다 붙였다 떼보고, 예,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날, 사전투표일 전날에 내가 봉인한 상태를 사진 찍고 그 다음날 아침 5시에 가서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되면 그때 전날 가서 선관위원하고 투표관리관에게 우리 나는 이제 카운트를 하려고 하니까 1시간 단위 아닌 100장 단위로 나한테 좀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해보시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호의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선관위가 또 하지 말라고도 지침이 내려올 거예요. 이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선관위의 명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그냥 나는 내가 참관하겠다. 근데 참관을 방해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참관하고 내가 개수하는데 개수 방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는 저항하셔야 됩니다. 네. 참관하도록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이제 권한이죠. 책무이기도 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 제가 사전투표일 날 해야 되는 거 이거 쭉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볼게요. 1시간 전에 5시에 가셔서 예, 어떻게 돼요? 투표 상황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참관 위치 선점하시고, 그 다음에 기표소 가림막 설치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들이 사무원들이 본인 확인 잘하는지 이거 보시고 잘하지 못하면 확인하셔라. 어떻게 이름 물어보고 주민등록 뒤에 3자리 주소 이런 걸 얘기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종이 투표용지 기표 후에는 이렇게 긴 면을 접도록 왜 그렇게 이제 안내하도록 해달라,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역할 투표함 봉인지 할 사람 적극적으로 드시고, 그 다음에 투표함을 인계하는 거, 그 다음에 선관위까지 가는 인계하는 거, 아니면 우체국으로 가는 거, 이런 거 하실 사람 요청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리 가서 참관인들하고 좀 역할을 나누면 좋은데 또 반대하고 또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그 성향과 역량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사전투표자 수 세보자, 뭐 이렇게 이제 같이 하셔도 되고, 화장실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강서구청장 불꽃감시단을 했을 때 일부러 물을 안 드시고 오시더라고요. 6시간 동안 자기가 화장실 가는 동안 화장실 안 가려고 그렇게까지 철저히 하신 분도 있었는데, 예, 이 부분도 잠깐 화장실을 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 좀 해달라고 거기 옆에서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좀 잘 참관인들하고 좋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참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거나 그래갖고 괜히 빌미를 줘서 참관 못하게 이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촬영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촬영하시는 분은 단톡방 있으면 공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혹시라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메일 번호 ejami3 그 다음에 @gmail.com 이쪽으로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사전투표와 미송 차량 탑승하는 것 2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우체국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그 지역 선관위까지 가는 것. 근데 이렇게 갈 때는 경찰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이송하는 도중에 뭔가 차량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볼 때 데이터를 확실하게 잡도록, 데이터를 확실하게 촬영해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봉인된 사진 찍을 때 이제 네컷을 하시는데요.
전체 함이 보이도록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투표한 번호가 보이도록 위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이 앞뒤에는 서명이 있는 거, 그래서 서명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개표장에서 개표 참관인들이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면 이의제기서를 꼭 넣으셔라. 그래서 이의제기서 이 템플릿이나 이런 것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셔서 미리 가져가셔서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법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없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참관하실 때 이제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할 때는 투표소에서 촬영할 수 있다. 예,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다음에 투표 용지 촬영하는 금지 규정은 없다. 기표소 안에서만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투표용지 그 도장, 개인 도장을 안 찍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간은 계속 참관하면서도 부딪혔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그 빈대를 찾는 부분이 괜히 이거로 부딪히다가 참관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투표 용지에, 사전 투표 용지에 개인 도장을 안 찍는 거, 그거는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위법한 상황이 발생한 건데, 뭐 그렇게 해서 나는 사진을 찍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괜히 그거 갖고 이제 부딪히다가 다른 참관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거는 각자가, 나는 이 부분까지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도 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으로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 이때 참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참관 받고 나라로부터 이제 국가로부터 어쨌든 그 참관 비용도 받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바로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예,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투표의 공정성과 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갖고 참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